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거나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미선 기자, 광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네, 밤사이 추가된 신규 확진자 11명 가운데 10명이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선 4명은 어제 확진된 중학교 학생의 가족 3명과 같은 반 학교 학생 1명입니다. 가족 중 1명은 광주 다른 중학교 학생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해당 중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 500여 명과 교직원 3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진월동 호프집 관련 격리자 3명과 전남대병원 내 접촉으로 격리 중이던 의사 등 3명입니다. 전남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명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지난 23일 김장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장성을 방문했고 이후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진단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장성구는 함께 김장을 한 가족 7명을 격리하는 한편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제 하루 2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광주 14명, 전남 9명으로 모두 기존 확진자와 접촉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은 이전 유행 때와 달리 지역 간 전파를 통한 산발적인 감염이 눈에 띕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 상황에서도 수도권 등 타 지역을 통한 유입,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 지역 감염 확진자만 각각 110명과 18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 대규모 집단 감염세가 두드러지지만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을 통한 산발적 감염고리도 눈에 띕니다. 광주 625번째 환자의 감염고리를 살펴보면 전북 239번째 환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 고리는 하남 85번째 환자와 이어지고 지난 20일 제주에서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광주에서만 수도권 등 타 지역을 통한 감염된 사례가 8건, 소모임을 통한 전파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감염은 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대화를 나누는 가족과 지인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유행 때와 비교해 광주와 전남 사이의 전파도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무지구 유흥지점발 감염인데 인접 시군 간 확산세가 이어지고 교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원인은 타 지역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어느덧 10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발적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의식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민주노 총선과 금속노조 집회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어제 하남산업단지 한 입주업체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 신고인원 90명보다 많은 2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파악돼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전체 중고등학교가 수능시험 다음 날인 다음 달 4일 원격 수업을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지역 중학교 교사 31%, 고등학교 교사 58%가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수능 다음 날 전체 중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방역 작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5주년이 됐습니다. 아시아문화 교류와 지역민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관 당시의 기대만큼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슬아 기자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지난 5년을 진단해봤습니다. 환경오염과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상처받은 지구를 되돌아보는 작품들. 아시아문화전당 입주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22명이 선보인 전시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화전당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는 66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창작에 산실이 됐습니다.
연구자, 창제작자, 디자이너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이제 각자의 창의성을 가진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그걸 발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대형 미디어 아트 공연 무사를 비롯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만 700여 건, 누적 이용객은 1,0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창작했던 그런 좀 대표 콘텐츠를 앞으로는 이제 연례적으로 정례 공연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좀 시도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당뿐만이 아니고 광주에 이런 콘텐츠가 있다, 그런 작업들을.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문을 연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지만 그 위상은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개관 5년이 지나도록 문화전당을 대표할 만한 킬러 콘텐츠는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체부 소속 기관인 아시아 문화전당이 대부분 예산을 관리 감독하면서도 정작 주요 업무를 법인 성격인 아시아 문화원에 위탁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입니다. 전당장을 선임하지 못해 5년째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 것은 전당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같은 운영 난맥상은 연간 570억 원을 쏟아붓고도 수입은 20억 원에 그치는 경쟁력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조직 구조, 전문 인력의 부족, 전당과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요. 기대에 이하라는 평가 속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특별법에 따라 연말이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오늘은 어두운 하늘에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그친 후에도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이 흐린 데다가 비까지 내려서 운전하실 때 오늘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꽤 풀렸고요. 낮 기온도 13도로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갈 텐데요. 특히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불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내일 10도, 모레 7도가 예상되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2도 정도씩 더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기온 나주와 광주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13도, 보성과 고흥 14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강진과 장흥, 완도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겠고요. 아침 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 편법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른바 공공임대사업자의 갭 투자를 막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5년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시세에 가깝게 팔기 위해 부적격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이 사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노동계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등은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 노동자들은 사고 이전에도 밸브 격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요구해 왔었다며 노동안전보건 업무에 뒷짐만 지고 무능력으로 일관한 데 대해 포스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실시와 관련 책임자 엄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한빛 원자력 본부가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봉 사용 오류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빛 원자력 본부는 두산중공업이 용역 계약서의 요구 조항과 달리 용접부를 잘못 시공해 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며 두산중공업을 한빛 원자력 본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빛 원자력 본부는 검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공무원과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화순군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화순군 공무원 A씨가 지난 2018년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도로 105제곱미터 등 국유지 180제곱미터를 정원과 텃밭으로 사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주택 신축 공사 감독 등 사적인 일을 했다면서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화순군에 통보했습니다. 또 마을 진입로 석축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또 다른 공무원도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30일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5.18 단체 등이 재판부에 전두환 씨의 단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 단체는 어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가 5.18과 무관하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헬기 사격과 암매장, 발포 명령 등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이 역사적인 심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